자, 이번 시간에는 5번째 단원 연립 방정식의 풀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연립 방정식의 풀인데 우리가 여기서 용어부터 먼저 확인을 하고 가면, 먼저 여기 나오는 이 방정식, 이 방정식은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미지수의 값에 따라 참도 되고 거짓도 되는 등식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우리가 이 방정식을 하는데 요거를 어떤 방정식을 하느냐, 바로 연립이라는 애의 방정식을 하겠다. 여기에 대해 자세한 얘기는 뒤로 가면서 하도록 합시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이 연립 방정식에서 먼저 알아야 되는 건 뭐냐? 미지수. 우리 여기서 얘기하는 미지수라는 건, 그죠? X값 얘기하는 거죠. 그지?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X값을 얘기했는데, 이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그러면 모르는 문자가 두 개니까 X랑 하나 더 Y라고 하고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미지수가 두 개인 것까지는 해결을 했고요. 다음에 1차. 여기서 얘기하는 1차라는 건 뭐야? 최고 차수가 1차란 얘기인데, 이 차수라는 건 문자가 곱해진 횟수라 그랬죠. 그래서 최고차가 1차인 방정식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방정식은 쉽게 등호가 있는 식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의 일반적인 형태, 일반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데, 우리가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얘는 ax 플러스 by는 c다,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이때 우리가 사용하는 미지수는 얘가 미지수겠죠. 여기 나오는 건 x의 개수랑 y의 개수 얘기하는 거고요. 얘는 상수항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미지수가 두 개이기 위해서 이 x가 사라지면 안 되니까 당연히 x에 곱해진 a도 0이 되면 안 되겠죠. a가 0이 되면 x가 사라질 거니까. 두 번째, y도 사라지면 안 되죠. 왜? 미지수가 두 개야 되니까. 그래서 b도 0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를 띈다 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을 보면 식을 정리하는데 어떻게? x항과 y항은 한쪽 방향으로, 다음에 상수항은 우변으로 놓고 비교를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형을 알았으니까 두 번째, 이제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의 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이 해라는 건 뭘 의미하느냐? 바로 여기 이 등호를 만족하는 미지수의 값이죠. 그럼 여기 등호를 만족하는 미지수의 값은 x의 값도 나와야 되고 y의 값도 나와야 되니까, x의 값, y의 값, 이렇게 두 개가 동시에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의 해를 한 쌍, 두 쌍, 이렇게 x, y의 쌍으로 표현합니다. 그럼 우리가 쌍을 또 들어본 거 있어요. 그죠? 언제 들어봤냐면 중학교 1학년 때 정비례 반비례 하면서 순서쌍을 들어봤으니까 요 x, y 값을 하나의 순서쌍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 이 1차 방정식의 해는 등호를 만족하는 x, y 값이다 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럼 우리 해 관련해서 우리가 나와 있는 게 첫 번째, 이 1차 방정식의 해가 주어질 때야. 해가 주어질 때. 그럼 방정식의 해는 등호를 만족할 수 있는 얘네 값이죠. 그죠?
여기 해가 어떤 해가 뭐 2,3이 나왔다 혹은 뭐 x가 2, y가 3이 나왔다라고 하면 얘는 어떤 특정 당정식 뭐 2y는 3 이런 식을 만족한다고 칩시다. 그죠? 얘의 해가 얘라고 하면 아 얘는 등호를 만족하니까 어떻게 대입을 하는 거죠. 대입을 할 때는 항상 x가 x자리 y가 y자리에 넣고 넣으면 2a가 6, 3 이렇게 돼서 우리가 모르는 개수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해가 주어질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대입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해가 얘 말고 또 이렇게 뭐 다르게 나왔다? 얘도 얘를 만족하고 얘도 얘를 만족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얘도 집어넣고 얘도 집어넣는다는 얘기지. 그런데 우리가 집어넣을 때 순서만 잘 지키면 됩니다. 왜? 우리가 식이 지금 온전하지 않으니까 뭐 결론은 이 식을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게 목적입니다. 그럼 식이 온전하게 만들어주려면 뭐 해가 온전한 해가 들어가야 온전하지 않은 모르는 게 있는 이 식이 온전하게 바뀌겠죠. 그럼 이게 완전체로 만들어진 이 이제 대입을 한 이 식에 뭐 온전치 않은 해를 집어넣어서 모르는 b값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가 주어질 때는 뭐 숫자로 나오든 문자를 넣든 뭐 한다? 대입을 한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두 번째 해 관련해서 두 번째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해의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이런 1차 방정식이 있었어요. 그죠? 우리 중학교 1학년 때는 뭐? 미지수가 몇 개인? 한 개인 1차 방정식을 배웠죠. 우리가 여기서 이제 방정식의 기본에 대해서 하는데 우리 방정식의 해를 찾는다라는 건 얘를 만족하는 해를 하나 구하란 얘기입니다. 만족하는 해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중학교 1학년 때 모르는 미지수가 한 개고 식이 한 개야. 그러면 해를 한 개를 찾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뭐 꼭 해가 없는 경우도 있고 특수한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식이 한 개면 해가 한 개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 얘기를 해봅시다. 얘가 이렇게 있대. 그럼 얘는 지금 미지수가 몇 개? 미지수는 두 개고 식은 몇 개? 한 개입니다. 그러면 미지수가 두 개고 식이 한 개면 얘를 만족하는 게 몇 개냐? 얘는 잘 봐. 얘가 만약에 2면 2를 만족하고 1이면 3을 만족하고 0이면 5를 만족. 되게 많네, 그지? 근데 지금은 쉽게 정수만 났는데 뭐 분수도 있을 수 있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방정식을 하면서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바로 우리 이 미지수의 개수와 식의 개수가 같아야 일반적으로 해를 한 개 혹은 한 쌍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얘처럼 미지수의 개수가 식의 개수보다 많으면 얘는 해가 어떻게 되냐? 무수히 많은 해가 나오게 됩니다. 뭐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해가 등장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무수히 많으니까 해를 구해라라고 하면 의미가 없죠. 그래서 해를 조금만 구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요 x, y의 수의 조건을 줍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 해가 모든 수가 아니라 자연수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연수가 되는 애들 중에서만 고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처럼 이렇게 집어넣어도 되지만 이렇게 해를 찾는 거는 잘 봐. 우리가 숫자 하나 넣으면 하나가 바로 탁 튀어나오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 이 해를 구할 때 얘는 어떻게 하냐? 하나의 문자로 정리하면 됩니다. 뭐 x는으로 정리하든 y는으로 정리하든 얘는 y는이 편하겠죠. 그럼 식이 이렇게 정리되면 x의 숫자를 넣으면 y가 바로 튀어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 해를 찾을 때는 대응표를 사용해요.
우리 대응표에서 한 문자로 정리했으면 여기에 x, y가 자연수니까 자연수를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나씩 넣어서 찾아본다는 얘기죠. 그럼 x에 1 넣으면 3이고 2 넣으면 1이고 3 넣으면 마이너스 1이네? 4 넣으면 마이너스 3이죠. 점점 숫자는 작아져. 그러면 자연수를 만족하는 건 뭐? 얘랑 얘란 얘기죠. 결국 얘의 해는 x가 1일 때 3, y가 3 혹은 x가 2일 때 y가 1 이렇게 두 개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 해를 할 때는 다 찾을 수 없으니까 미지수의 수의 범위를 정해놓고 일부만 찾는 문제들이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럼 다음 이제 우리가 넘어갈 문제 두 번째는 그럼 앞에서 배웠다시피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인데 얘는 해가 무수히 많았죠. 근데 우리 얘도 다른 방정식처럼 미지수가 몇 개인? 두 개인 1차 방정식도 해를 한 쌍을 갖고 싶은 거야. 그럼 아까 얘기했다시피 얘랑 개수가 같으니까 우리가 식을 하나 말고 두 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사용한 식을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1차 방정식을 배우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이제 제목에서 나온 이 연립 방정식이 이제 나오는데 우리 여기서 연립 1차입니다. 1차만 알아볼 거니까. 자, 이 연립이란 기호는 어떻게 사용하느냐? 얘 중괄호를 써서 특정식을 이렇게 묶습니다. 이런 식으로. 됐죠?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중괄호의 의미는 뭐냐? 얘는 우리 여기에 방정식들이 있는데 여러 개가 쓰일 수 있어요. 두 개가 쓰일 수도 있고, 세 개가 쓰일 수도 있고. 얘는 이 각각의 방정식에 공통되는 해를 찾아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연립의 의미는 얘의 해를 주르륵 다 구하고 얘의 해를 주르륵 다 구해서 공통된 걸 찾아내라. 이런 의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얘 공통된 해를 찾으려면 아까처럼 이렇게 순서쌍을 해야 되느냐, 대응표를 해야 되느냐. 근데 지금 얘는 자연수 범위 내에서 해가 나오니까 망정인데 꼭 자연수 범위에서 해가 나오라는 법은 없겠죠. 그래서 이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방정식을 풀이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이 두 가지인데 우리 풀이 방법을 한번 알아봅시다. 이 풀이 방법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 가감법이 있고요. 두 번째 대입법이 있습니다. 자, 이 가감법이라는 건 뭐냐면 더하거나 빼서 어떻게 하란 얘기고요. 대입은 대신 집어넣어서 어떻게 하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더하거나 빼거나 대입해서 뭘 하자는 얘기냐면 우리가 간단히 생각을 하면 우리가 어차피 중학교 1학년 때 여기서 보다시피 미지수가 한 개고 식이 한 개면 해를 구할 수 있었죠.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이 식은 미지수가 몇 개니까 두 개니까 식을 쉽게 찾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 있는 이 두 식을 이용해서 미지수가 몇 개인? 미지수가 한 개인 식을 만들어낸다면 그러면 식이 한 개만 있어도 해가 풀리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연립방정식의 풀이 중에 가감법, 대입법은 미지수 한 개를 없애는 작업을 한다는 얘기야. 그거를 소거라고 합니다. 소거. 자, 그러면 이 소거를 어떻게 하는지 먼저 가감법부터 확인을 합시다. 이 가감법은 어떻게 하느냐? 요 위에 있는 식과 밑에 있는 식을 더하거나 빼서 그래서 미지수를 소거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더하거나 뺀다는 얘기는 문자가 하나 사라진데 더해서 0이 된다? 그럼 잘 보세요. 더해서 0이 된다면 예를 들어 마이너스 3y는 5가 있고 x 플러스 3y는 2가 있어. 요런 연립이 있다 치면 얘랑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더하면 0이 되죠. 그럼 없어지겠지.
왜? 개수가 없어졌다는 얘기는 곱하는 것도 없어지니까. 그래서 요런 경우 부호가 다른 경우는 더해서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부호가 같으니까 어떻게? 빼서 없어집니다. 그럼 요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 두 수를 세로로 빼는 거죠. 얘는 더하면 되니까. 더하면 얘는 3x가 되고 얘는 7이 되겠죠. 그럼 x값은 3분의 7 하나 나오는데 우리 방정식의 해는 어떻게? y값까지 찾아야 되니까 이 구한 애를 집어넣게 되죠. 그럼 3분의 7 플러스 3y는 2니까 3y는 얼마?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9분의 1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해를 이렇게 적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요 가감법을 쓰는데 꼭 더하거나 빼서 한 방에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나와요. 그런 경우는 어떤 거냐? 예를 들어 5가 있고 3x 플러스 2y는 1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얘는 더하거나 빼도 안 사라지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냐? 우리가 또 중1 때 배운 등식의 성질을 씁니다. 이 등식의 성질이 뭐냐?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0이 아닌 수로 나눠도 등식은 성립하는 거죠. 그럼 양변에 어떻게 할 거냐면 같은 수를 곱해서 개수의 숫자를 맞춰주는 거죠. 플러스로 같은 수를 맞추면 빼면 되고 마이너스로 같은 수를 맞추면 더하면 되는데 우리 아까 여기 덧셈을 한번 했으니까 얘는 x를 맞춰서 한번 뺄셈을 해봅시다. 그럼 얘랑 얘를 빼려면 숫자가 같아져야 되죠. 그래서 얘네의 공배수, 최소 공배수가 되게 양변에 숫자를 똑같이 얘는 3을 곱하고 얘는 2를 곱하면 되겠네. 이렇게 곱해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럼 위의 식은 6x 마이너스 9y는 15 밑에 식은 6x 플러스 4y는 2 이렇게 되겠지. 얘를 이렇게 정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빼면 마이너스 13y는 13이니까 y는 마이너스 1. 다시 얘 집어넣으면 3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2는 1이니까 3x가 3이죠. x는 1 이렇게 해가 두 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감법은 등식의 성질까지 이용한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되고요. 다음 두 번째 이제 대입법입니다. 얘는 대입을 해서 하나 문자를 소거하는데 우리 위에 있는 식을 봅시다. 얘 둘 중에 하나씩 중에 얘를 풀 거야. 그런데 여기 문자가 하나가 아니고 두 개니까 하나를 소거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둘 중에 하나를 x를 y에 대한 거로 바꾸든 y를 x에 대한 거 바꾸든. 그러면 y를 x에 대한 거로 바꾼다고 칩시다. 그럼 y랑 똑같은 애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 밑에 식을 변형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y랑 같은 애가 필요하니까 y는으로 변형을 하는 거죠. 그럼 얘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니까 얘를 y제리에 대신 집어넣는 겁니다. 그럼 대신 집어넣으면 2x에 마이너스 x 플러스 4는 5 이렇게 되겠지. 그럼 정리하면 x가 1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요거 나온 식을 정리한 식에 넣으면 좀 편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는 게 가감법, 대입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인 연립방정식을 했으니까 이번엔 조금 복잡한 연립방정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여기서 복잡한 연립방정식이라는 건 뭘 의미하느냐? 복잡한 연립방정식. 얘는 첫 번째 식이 복잡한 형태 얘기하는 겁니다. 식에 괄호가 많아.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우리 계산식을 보면 x 하나, y 하나, 상수항 우변이죠. 우리가 처음 배웠던 일반형의 형태입니다. 근데 만약에 식이 이런 식으로 나왔어. 그럼 얘는 어떻게? 전개해서 가로를 없애주면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되게?
일반형의 형태가 되게. 다음에 두 번째, 얘 식에서 뭐 비례식이 나왔다. 우리 비례식도 풀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 2대 3이 3x-3 대 x 플러스 y다 라고 하면 뭐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 이렇게 이용하면 된다는 얘기죠. 얘도 가로가 있으니까 전개해서 일반형 맞추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또 나오는 형태가 어떻게 되는 식이냐면 A는 B는 C는 이렇게 나오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연립방정식은 무조건 중괄호로 묶어서 식이 두 개 나오는데 식이 x 플러스 y는 2x 마이너스 3y는 꼭 이렇게 세 개가 같다라고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얘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있는 애랑 여기 있는 애랑 여기 있는 애랑 같은 거니까 x 플러스 y랑 5랑 같을 수도 있고 2x 마이너스 3y는 5랑 같을 수도 있고 x 플러스 y랑 2x 마이너스 3y 이게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식이 다 만족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미지수 두 개인 연립방정식은 뭐 식이 두 개만 있으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이 세 식 중에서 편해 보이는 두 개만 골라서 뭐 나는 위에 두 개를 이용할 거야. 아니 뭐 이렇게 이용할 거야. 이 두 개만 사용해도 해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이 복잡한 경우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잡한 경우는 개수가 복잡한 경우입니다. 요거는 중학교 1학년 때도 많이 했었죠. 이 개수가 복잡한 경우는 개수가 분수인 경우. 예를 들어 뭐 이렇게 나온 경우. 얘는 어떻게 했어? 양변의 같은 수를 곱하는데 뭐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하죠. 그래서 양변의 최소 공배수인 6을 곱해서 결국 뭐 개수를 정수로 바꿔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이번에 개수가 소수가 나왔다. 뭐 0.2x 마이너스 0.03y가 0.07이다. 얘는 어떻게? 양변에 뭐 10의 거듭제곱을 곱해서 개수를 뭘로? 정수로 만들면 되죠. 그럼 얘는 3개를 봤더니 100을 곱해야 정수가 되겠지.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요. 세 번째, 얘 이번엔 개수가 분수랑 소수가 섞여 나온다라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하냐? 소수를 분수로 바꿔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분수를 소수로 바꿨을 때, 그죠? 우리가 순환소수가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소수를 분수로 바꿔서 해도 됩니다. 자, 이렇게 복잡한 연립방정식을 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해가 특수한 경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우리 해가 특수하다는 얘기인데, 그럼 해가 특수하다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뭐도 있어요? 해가 일반적인 경우도 나오겠죠. 그죠? 이 해가 일반적이라는 얘기는 우리 앞에서와 같이 해가 한 쌍이 나오는 경우가 일반적인 해입니다. 그럼 해가 특수한 경우는 어떤 거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한번 알아봅시다. 예를 들어 2x 플러스 2y는 4 하나 있고요. x 플러스 y는 2가 있다고 칩시다. 우리 얘를 푸는데 가간법 대입법이니까 뭐 얘를 2로 나눠도 되고 얘를 2 곱해도 돼. 우리는 여기서 y를 소거한다고 치고 2를 곱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2x 플러스 2y는 4고 2x 플러스 2y는 4죠. 얘를 빼면 얘는 0이 되고 0이 되네? 그럼 0이 되고 0이 되는 이 형태를 이해하기 좀 어려우니까 우리 x를 소거하기로 했어. 그지? 그럼 y는 요거 빼면 개수는 0이고 y가 될 거야. 상수항은 0이고. 그러면 0 곱하기 0은 0이니까 이 형태 중1 때 어떻게 배웠어?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 이렇게 배웠죠. 결국 풀었을 때 0은 0이 나오면 해가 무수히 많게 됩니다. 또 두 번째 예를 들어서 2x 플러스 2y는 4 있고 x 플러스 y는 1이 있다고 칩시다. 얘도 똑같이 여기다가 2배 곱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개수가 2x 플러스 2y는 4고 2x 플러스 2y는 2니까 얘 두 개를 뺀다. 얘도 x를 소거한다 라고 하면 얘도 0을 했더니 2가 되죠. 근데 0이랑 2랑 같을 리가 없죠. 이 경우도 똑같이 생각을 해보면 x를 소거한다 라고 하면 얘는 0 곱하기 y가 2인 거야. 그럼 y를 숫자 넣었을 때 2가 되는 거 없으니까 얘는 해가 없다라는 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방정식을 풀었을 때 0은 0꼴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해가 무수히 많은 거. 0은 0이 아닌 꼴이 나왔을 때는 해가 없는 거.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이 해가 특수한 경우는 이렇게 해를 구하는 것보다 좀 다른 게 나옵니다. 어떤 게 나오냐면 이렇게 해가 특수한 거를 조건으로 주고 여기에 뭐 미지수를 달아서 그 미지수, 미정계수를 구하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얘 보니까 결국 얘는 어떻게 돼? 식이 똑같이 되죠. 근데 원래는 똑같진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개수들의 비를 확인을 합니다. 그럼 얘는 1분의 2, x개수는 1분의 2고 y개수도 1분의 2고 상수항도 2분의 4니까 1분의 2네? x, y 상수항의 비가 다 같다면 뭐가 돼?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가 되고요. 우리 얘도 그럼 마찬가지로 얘는 1분의 2, 1분의 2, xy는 같은데 상수항은 다르죠. 이런 경우는 해가 없는 경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요거를 조금 정리를 하면 우리가 어떤 1차 방정식이 있어? ax 플러스 by c랑 a 프라임 x, b 프라임 y, c 프라임이 있다라고 칩시다. 그래서 우리 개수 비교를 했는데 x랑 y의 b는 같고 상수항의 b가 같아.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가 무수히 많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두 번째, 이번에 b를 했을 때 상수항이 틀려. 이때는 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해가 특수한 경우는 했는데 해가 일반적인 경우, 해가 한 쌍인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야 되는 건 요게 해가 특수한 경우죠. 이 해가 특수한 경우의 공통점이 아니라면 해가 한 쌍인 겁니다. 그럼 얘네 공통점은 뭐야? 이거죠. 그래서 해가 한 쌍인 경우는 x의 b와 y의 b가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수를 b만 확인해도 해가 어떻게 나올 거라는 걸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내용으로 우리가 방정식을 풀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